자, 이번 시간부터는 삼각함수 한번 해볼 건데, 일단은 삼각함수는 우리 앞에서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랑은 다르다. 알겠지? 일단 구분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는 일단 첫 번째, 무조건 어디에서? 그렇지. 직각 삼각형에서 쓰이는 거다. 알겠지? 그리고 두 번째, 삼각비에서 쓰는 각은 예각에서 이용된다. 이렇게 삼각비에는 직각삼각형 예각에서 쓰인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그지? 꼭지점 A, B, C라고 치고, 그래서 이때 만약에 sin A를 구하고 싶다. sin은 뭐분의 뭐? 그치? sin A는 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AC분의 BC가 되겠고, 그 다음에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그죠? AC분의 AB가 되겠고, 탄젠트 A는 밑변분의 높이가 되겠다, 그지? 이게 삼각비의 정의였다. 이 정도는 좀 기억하시고, 됐죠? 그래서 우리 원리, 사인 할 때 S, 필기체로 쓰면 이렇게 된다고 했나? 그지? 코사인은 C는 필기체로 쓰면 그대로 C고, 탄젠트는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사인은 뭐라고? 이렇게 빗변분의 높이. 됐죠? 이렇게 정의하기로 약속했고,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약속한 게 삼각비다. 그지? 그리고 지금 앞으로 할 삼각함수, 이 삼각함수 자체는 기본적으로, 삼각함수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쓰이냐면, 자, 일단 적어볼게. 삼각함수는 엄연히 일단 삼각비랑은 다르다, 알겠지? 일단 구분되는 점은 첫 번째, 이 삼각함수는 좌표 평면에서 얘기한다. 알겠죠? 좌표 평면이 뭔지 알지? X축, Y축.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함수에서 갖고 노는 각은 편각. 편각의 뜻은 X축과 이루는 각이다, 겠지? X축과 이루는 각인데, 여기서 조심. 이루는 각인데, 양의 방향이야. 양의 방향을 얘기한다. 참고로 양의 방향이면 시계의 반대 방향이다. 그치? 제가 얘기했지만 무슨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을 우리는 수학에서 양의 방향이라고 얘기한다. 이게 왜 양인지는 얘기했지. 우리 모든 스포츠가 전부 다 보면 그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잖아. 심장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 때문에 그렇다. 그죠? 일단은 시계 반대 방향이 항상 무슨 방향? 양의 방향. 그러면 시계 방향은 음의 방향이 되겠다. 겠지? 그래서 삼각함수 자체는 어디에서 쓰인다고? 좌표 평면에서 쓰이고, 각은 무슨 각? 편각. 그지? 다시 말하면 X축과 이루는 각. 알겠죠? 이렇게 X축과 이루는 각을 편각이라고 부른다. 이게 기본적인 삼각함수, 일단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랑의 비교점인데, 일단 첫 번째, 각이란 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첫 번째, 각이란 건 뭘까? 각. 각은 뭐 중학교 때 다 배웠겠지만, 이렇게 시작선이 있었고, 그지? 이거를 앞으로 시작되는 선을 시초선이라고 부른다겠죠? 시작되는 선, 시작선을 뭐라 부른다고? 시초선. 요점이 O라고 치고, 시초선이 있고, 이 시작선이 이렇게 움직여서 만약에 이렇게 이만큼 갔대. 이만큼 갔다 치면 요만큼 움직인 선을 앞으로 움직일 동자 써서 동경이라고 부른다겠지. 움직인 선을 뭐라 부른다고요? 동경. 이때 이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크기, 이걸 뭐라 부른다? 오케이, 각이라고 부르고, 참고로 항상 무슨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이 방향을 뭐라 부른다고? 양의 방향. 알겠지? 시계 반대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이 크기를 뭐라 부른다고? 우리가 각이라고 부른다. 알겠지? 그래서 용어 하나 좀 정리합시다. 이 파란 선은 무슨 선? 시작되는 선. 안 움직인다. 얘는 알겠지? 시초선. 여기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크기. 이거를 뭐라 부른다고? 동경. 얘는 움직이는 선. 이때 그 크기를 뭐라 부른다? 각. 참고로 시계 반대 방향이 뭐라고? 양의 방향을 의미한다. 알겠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각인데, 이제 수학에서 말하는 일반각이란 거는, 자, 일반각 두 번째, 일반각이란 거는 무슨 생각이냐면, 보세요. 내가 찾고 싶은 거는 이만큼 크기가 맞아.
만약에. 근데 이만큼 크기가 내가 지금 동경의 위치를 알고 싶은 건데, 만약에 얘가 몇 바퀴 돈지 모르고, 그지? 여러 바퀴 돌다가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 하여튼 몇 바퀴 돈지는 관심이 없고, 마지막 최종 위치만 관심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럴 때 그거를, 상황을 설정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시초선이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동경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칠까? 그래서 다시 시초선 동경인데, 얘가 한 바퀴 돌았든지 두 바퀴 돈지는 관심이 없고 이만큼 한테 온 거야.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뭐? 몇 바퀴 돈지는 관심이 없고 이 동경의 위치 있지. 이 동경. 이 동경의 위치가 현재 이만큼 알파라 칠까? 실제 각이 알파도라고 치면 얘를 어떻게 표현할까 얘기하는 거거든. 한 바퀴 돌았는지 두 바퀴 돌았는지 아예 안 돌고 바로 왔는지 관심이 없어. 하여튼 요만큼 크기를 알고 싶은 거야. 요만큼 크기를 알고 싶다. 이만큼 각의 크기를 알고 싶다. 몇 바퀴 돈지는 관심이 없고.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 한 바퀴가 360도지. 곱하기 n. n은 정수. 0이면 한 바퀴도 안 돈 거고, 1이면 한 바퀴 돈 거고, 2면 두 바퀴 돈 거고, 마이너스 1이면 거꾸로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돈 거고, 그지? 더하기 실제 크기는 얼마? 오케이. 알파도. 요렇게 표현하는 거. 요걸 뭐라 부른다 앞으로? 그렇지. 일반각의 표현. 여기서 핵심은 뭐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건 알파도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요거 이 부분 챙기라는 얘기다. 알겠지? 몇 바퀴 돈지 몰라. 그지?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n은 무슨 수? n은 정수. n은 정수. 알겠지? 마이너스 1도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다. 마이너스 1이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돈 거지. 그죠? 오케이. 마이너스 2면 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 돈 거고. 그죠? 이렇게 기억하세요. 일반각의 표현. 그래서 핵심은 뭐라고 다시? 요거 360도 곱하기 n. 몇 바퀴 돈지 몰라도 요거를 항상 표현해 주는 게 여기 부분에서 말하는 핵심이다. 알겠죠? 그랬을 때 이제 세 번째 사분면에 각이 있는데 말 그대로 사분면은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인데 그러면 얘도 한번 표현해 볼게. 이게 X축,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Y축이라고 치고, 그러면 X축, Y축, 원점, 그지? 만약에 동경의 위치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치면, 이때는 몇 사분면이 있는 거야? 이 동경의 위치가 당연히 몇 사분면? 그치? 1사분면, 여기는 1사. 근데 만약에 동경의 위치가 이렇게 된다 치면, 이 정도 왔다 칠까? 몇 사분면? 그렇지. 2사분면. 여기는 2사분면 각이라고 부르고, 만약에 동경의 위치가 이렇게 됐다 치자. 그럼 여기는 몇 사분면? 그렇지. 3사분면. 그 다음 마지막, 만약에 동경의 위치가 이렇게 4사분면이 걸쳐 있으면 몇 사분면? 그렇지. 4사분면 각이라고 부른다. 그지? 근데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 다시. 1사분면은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다 되잖아. 그지? 그럼 몇 도부터 몇 도까지? 그렇지. 0도부터 90도 사이인데, 그래서 1사분면 각을 표현할 때는 당연히 0도보다는 크고, 그지? 그 다음에 또 이 알파를 할게요. 알파도는 0도보다는 크고 얼마? 90도보다는 작지. 90도보다는 작은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다. 알겠지? 뭐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일반각을 표현할 때는 몇 바퀴 돈지 모르는 이거를 꼭 표현해 줘야 돼. 그래서 여기다 뭐 붙여줘야 돼? 여기다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0도. 그지? 그 다음 여기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 됐죠? 요 부분 빼먹으면 안 된다. 알겠지? 그래서 1사분면의 각의 표현은 이렇고, 그러면 2사분면의 각은 이제 할 수 있겠네?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사분면은 90도보다 큰 거지. 몇 도? 90도보단 크고, 그지? 그 다음 또 중요한 표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몇 도? 2사분면은 180도. 이렇게 되겠네. 그지? 각을 설정할 때 이렇게 360n, 360n, 360n을 다른 거. 요것만 챙기면 된다. 알겠죠? 그러면 3, 4분면은 굳이 안 해도 되겠네. 이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몇 도? 180도보다 크고, 그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70보다 작으면 되고. 자, 그래서 4분면은 360도 n
더하기 270도보다 크고 얼마?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얼마? 0도 해도 되고 360도 해도 되고, 그죠? 요렇게 4분면의 각, 뭐 별 내용은 없는데 여기서 핵심이 있지. 뭐야? 핵심은 그냥 1사분면각 0도보다 크고 90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그치? 어떻게 하라고? 일반각의 표현 이렇게 360n, 360에 2사분면도 마찬가지 360도 곱하기 n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이게 일반각의 표현을 우리가 방금 배웠잖아요. 여기서. 그죠? 이 부분이 반드시 와줘야 된다. 그게 요 내용에서 핵심이다. 알겠죠? 그 다음 네 번째, 두 동경의 위치관계. 다시 자, 오케이. 두 동경, 움직이는 선,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해볼게.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해볼 건데, 미리 쌤이 해놓은 게 있거든.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치? 한번 읽어볼게. 첫 번째 상황. 첫 번째 상황은 뭐? 두 동경이 일치한다. 오케이. 두 동경이 일치할 조건. 그 다음 두 번째,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 한 직선상에 있는데 방향이 어떻다? 반대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동경이 어떻다? X축에 대해서 대칭. 뭐 그렇대. 네 번째, 두 동경이 뭐? Y축에 대해서 대칭. 다섯 번째, 두 동경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런 조건들을 한번 위치관계를 알아보자 얘기인데, 여기는 별 내용은 없어요. 그냥 그림 그려보면 돼. 첫 번째 상황부터 해볼게. X축 다시. 첫 번째 상황. 안 되노. 자, 무시하고 그냥 갈게요. 첫 번째 상황, X축이 있고 Y축이 있다 치자. 근데 이게 X축이고 Y축이거든. 근데 첫 번째 상황이 뭐야? 두 동경이 어떻다? 똑같은 위치에 위치한대. 그러면 첫 번째 동경이 이만큼 왔다고 치자. 얘는 한 바퀴도 안 돌고 그냥 바로 온 거야. 여기에 알파라고 칠게. 근데 두 번째 동경이 위치는 같은데 크기는 좀 다르게 해보자. 그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만큼 온 거야. 이거를 베타라고 칠게요. 두 번째 동경도 위치가 여기야. 어떻게? 이러면 두 동경 알파랑 베타가 어떻다? 위치가 같지? 두 동경이 일치할 조건.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이 각 베타랑 알파랑 적당히 더하고 빼거나 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몇도 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과연? 그치. 베타 각이 어떻게 돼? 지금 베타가 한 바퀴 돌고 이만큼 온 거잖아. 베타가 이만큼 돌고 이만큼 온 거거든. 베타에서 알파 요만큼을 빼주면 어떻게 돼? 딱 0도 자리에 오지. 오케이. 근데 0도라고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쓰라고 할까? 항상 각을 이렇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0도 이렇게 써주는 게 맞다. 이게지. 이게 뭐야? 지금 첫 번째 상황, 두 동경이 일치할 조건.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면 어떻다고? 지금 다시 말하면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걸 외우는 것도 아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된다. 알겠지? 오케이. 그럼 두 번째 거 해볼게요. 두 번째. 자,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그럼 일단 마찬가지 좌표평면을 그릴게요. 자, 이게 X축. 그지? 그 다음 Y축을 그려놓고. 자, 이번에는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그럼 대충 한 이 정도? 이렇게, 그지? 하면,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첫 번째 동경이 이렇게 온 거야. 알겠지? 요게 우리가 원하는 첫 번째 동경인데, 얘의 각의 크기가, 항상 각의 크기는 시계 반대 방향. 요게 알파라고 치자. 근데 두 번째 동경이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동경은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됐죠? 얘는 각은 어떻게 돼? 항상 모든 각은 X축과 이루는 시계 반대 방향 각. 알겠지? 이만큼 크기를 무슨 각? 베타라고 치자. 요때 이 각 알파랑 베타를 가지고 적당히 잘 더하거나 빼면 또 우리가 원하는 0도, 90도, 180도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치?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요 각이 알파면 요만큼 또 알파지. 그죠?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요번에 몇 도? 180도가 되겠네. 그지? 180도를 표현할 때도 조심 어떻게 하라고? 그치?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 물론 180 맞지만 요 부분이 꼭 있어야 된다겠지? 요 표현 또 좀 기억하시고, 외우는 게 아니고 뭐 그림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된다. 이 그림을 갖고 이해하면 되고, 이렇게 상황에 놓으면 너네들이 직접 이렇게 좌표 평면에 그림을 그려. 그지? 그리고 팁을 하는 게 알려주면 그림을 그릴 때, 각을 표현할 때 이 각의 크기를 45도에 갖다 놓으면 나중에 이런 상황들이 구분이 잘 안 돼. 그래서 각을 어떻게 좀 이렇게 얇게, 뭐 15도 정도 또는 아니면 크게, 그죠? 60도 정도 되도록. 이렇게 그리면 상황이 잘 보인다. 알겠지? 자, 일단 그 다음에 계속 좀 해볼게요. 세 번째. 두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마찬가지 좌표 평면 그린다. 이게 Y축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X축이고. 자, 이렇게 두 동경이 X축, Y축이 있는데, 이번에는 두 동경을 표현할 건데, 일단 첫 번째 동경부터. 아까 선생님 뭐랬지? 동경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각을 45도 놓지 말고, 어떻게 대충 한 15도나 또는 60도, 이렇게 크게, 또는 작게. 그래야 표현이 잘 된다 했지.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동경을 요만큼 할게. 됐나? 요 동경의 크기를 알파라고 치면, 지금 원하는 상황이 뭐야, 지금? X축 대칭이잖아. 그지? 세 번째. X축 대칭이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네. 요만큼. 그죠? 요때, 이 분홍색 각은 어떻게 돼? 항상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 이만큼이 각 베타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번에도 마찬가지 이 각 알파랑 베타를 가지고 적당히 더하거나 빼서 우리가 좋아하는 0도, 90도, 180도, 270도를 만들어 볼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치? 요만큼이 알파니까 X축 대칭이면 요것도 당연히 알파 크기겠지. 그래서 뭐 두 각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딱 360도, 그지? 또는 0도짜리, 그죠? 그래서 어떻게 쓰면 돼? 둘 더하면 몇 바퀴 돈지는 몰라도 위치는 0도짜리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 그지? 요게 두 동경이 어떻다? X축 대칭 얘기고. 그 다음 네 번째, 두 동경이 Y축 대칭 또 마찬가지. 그림을 그릴게요. Y축, X축, 그지? 그 다음 이 X축이고 이 Y축이고, 이번에는 두 동경이 Y축 대칭. 첫 번째 동경을 어떻게 해볼까? 또 마찬가지. 아까처럼 조금 얇게, 그죠? 요렇게 한번 해볼까? 요만큼. 이만큼, 이 각 항상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 이걸 알파라 치자. 이때 Y축 대칭이면 요 정도 되겠네? 요만큼, 그지? 요 각인데 항상 각은 무슨 각? 그렇지.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이 각을 베타로 치면, 요번에도 마찬가지. 알파랑 베타를 이용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0도, 90도, 180도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 그치. 당연히 둘 더하면, 오케이.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하시면 딱 180도지. 그럼 어떻게 쓰면 돼? 걔네들은 몇 바퀴 돈지는 관심이 없고, 자리는 어디? 180도 자리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네. 그지? 이런 표현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두 동경이 어디? Y는 X에 대해서 대칭. 그럼 여기다 쓸까? 여기는 다섯 번째. 마찬가지 또 좌표 평면 그릴게요. Y축이 있고, 그 다음에 X축이 있고, 그지? 마찬가지. 동경의 위치를, 첫 번째 동경을 한 내 마음대로 대충 한 요 정도? 됐나? 그리고 각을 표현할 때는 항상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 그지? 이게 알파라고 치자. 근데 여기는 무슨 대칭?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Y는 X를 그릴게요. Y는 X는 이렇게 생겼지. 요렇게, 그죠? 이게 Y는 X 그래프야. 이게 Y는 X 그래프고, 이 빨간 선을, 이 동경 빨간 거를 어디에 대칭? 요 연두색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위치가 어떻게 돼? 대충 봐도 한 요 정도, 그지? 그죠? 이렇게 되겠네. 이때 항상 각은 무슨 각?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 이만큼이 베타인 거야. 그지? 또 마찬가지 이 알파와 베타를 가지고 적당히 90도, 180도, 270도, 360도 또는 0도 이걸 만들 건데 어떻게 하면 돼? 오케이. 어떻게? 자,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알파랑
베타를 더해 주시면 얼마? 90도다. 그지? 90도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하라고 아까 몇 바퀴 돈지는 몰라도 자리는 90도 자리다. 이렇게 써주라고 했지. 그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자, 그래서 방금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이때까지 정리했는데 얘네들 정리할 때 핵심 이 상황들을 외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각각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된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직접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된다겠지.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외우는 게 아니라고 했다. 그죠? 그림에서 이해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아까 팁을 알려줬는데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각들을 표현할 때 어떻게 45도 두지 말고 몇 도? 한 30도나 15도 정도 좀 얇게 아니면 아예 크게 그렇게 그리면 구분이 잘 된다겠지. 그렇게 해서 좀 정리해 주시고 자 그러면 몇 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풀어볼게. 자 세타가 1사분면 각일 때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위치하는 4분면을 모두 구하래. 그럼 여기서 일단은 문제를 끊어 읽자. 문제를 끊어 읽으면 내가 지금 찾고 싶은 세타는 몇 사분면각? 오케이 1사분면각이네. 그러면 이 세타는 1사분면의 각이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돼? 어떻게? 몇 바퀴 돈지는 몰라도 자리는 0도 크기부터 그지? 몇 바퀴 돈지는 몰라도 어디까지? 90도 자리까지다. 요게 1사분면을 표현하는 방법이잖아. 그지? 오케이. 요렇게 이제 요 부분을 정리한 거고요. 이때 원하는 건 뭐? 3분의 세타? 세타에다가 나누기 3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뭐 하면 돼? 전부 다 3은 양수잖아. 그럼 다 3으로 나눠도 상관이 없지. 나누기 3, 나누기 3, 나누기 3. 그죠? 그러면 내가 찾고 싶은 뭐 3분의 세타가 나왔잖아.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일단 얘네들 정리하면 돼. 얘는 약분하시고 하면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0도는 쓸 필요 없지. 원하는 3분의 세타가 됐고 여기는 이렇게 약분하시면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 그죠? 이때 우리가 항상 얘기했듯이 n은 무슨 수? 정수야. 그지? 정수. 그러면 이 문제를 풀 건데 내가 찾는 이 3분의 세타는 이 범위 안에 있는 거죠. 그지? 이 범위가 어떻게 돼? n 대신 정수를 넣어보면 돼요. 그러면 정수 n 대신 제일 만만한 숫자 0부터 넣어볼까? 첫 번째 0을 넣으면 좌변은 0도고 내가 원하는 3분의 세타가 나오고 0 넣으면 얼마? 30도. 그지? 여기는 몇 4분면? 오케이. 1사분면이라는 답이 나오네. 그 다음 두 번째 n 대신 1 넣으면 좌변에다 넣으면 120도가 되고 여기는 3분의 세타고 여기다 1 넣으면 150도가 되겠네. 그지? 120도보다 크고 150보다 작으면 몇 사분면? 오케이. 2사분면이 되겠고 세 번째 n 대신 2를 넣으시면 2를 넣으면 240도 그지? 3분의 세타 2 넣으면 240 더하기 3 하면 270도. 여기는 몇 사분면? 3사분면이 되고 그지? 그 다음에 네 번째 n 대신 3을 넣으면 3 넣으면 360도 3분의 세타 그지? 3 넣으면 얼마? 390도가 되네. 여기 몇 사분면 다시 한 바퀴 돌고 다시 가잖아. 몇 사분면? 1사분면. 계속 해보면 이제 n 대신 4 넣고 n 대신 5 넣고 6 넣고 쭉 해보시면 1, 4, 2, 4, 3, 4 이 부분이 계속 반복돼. 그래서 다시 1, 4, 2, 4, 3, 4, 1, 2, 4, 1, 2, 3 계속 반복되고 뭐는 안 나온다? 4, 4분면은 안 나오거든. 그래서 답은 1, 4, 2, 4, 3, 4 요 세 개가 답이 되겠지. 됐죠?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 일반각에서. 자, 아까 동경의 위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인데, 자, 각 세타와 5세타가 두 개가 있는데, 그지? 두 동경이 어떻다? 지금 문제에서 일치한대. 이때 각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하래. 단, 세타는 0도보다 크고 36도보다 어떻다? 작대. 일단은 양수는 세타가, 그지? 그러면 누가 봐도 알겠지만, 세타보다는 5세타가 더 크지? 표현을 할 때, 일단 표현을 할 건데, 좌표 평면을 그릴까? 요게 Y축. 그 다음에 요게 X축. 됐지? 오케이. 그 다음에 요렇게 X축, Y축이 있는데,
자, 각 세타를 표현 문제 할게요. 쌤은 각 세타를 이번에는 어떻게 좀 작게 할까 크게 할까? 뭐 하여튼 이렇게 내가 편한 대로 할게요. 세타를 한 요 정도만, 아까 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45도 정도는 하지 말아 했지, 그치? 구분이 안 된다고. 요게 각 세타라 치면, 다시 말하면 항상 각은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 요만큼이 세타인 거야, 그지? 그러면 5세타도 표현을 해야 되는데 동경이 어떻다? 지금 일치한대. 그러면 일단 세타보단 커야 되니까 최소한 한 바퀴 이상 돌아왔겠지. 그럼 한 바퀴만 돌았다 치자. 그러면 동경의 위치는 일치하고요. 이렇게 일치하는데 몇 바퀴 도는지 몰라도 하여튼 세타보다는 더 커야 되니까 이만큼 돌았다 치자. 알겠지? 이게 5세타라고 치면 우리 아까 했듯이 5세타와 세타를 적당하게 더하고 빼서 우리가 좋아하는 0도나 또는 90도 이렇게 만들 거야. 그럼 뭐 하면 될까? 그치, 뭐 큰 각 5세타에서 세타 요만큼을 빼면 몇 도? 0도 자리잖아, 그지? 0도라 쓰지 말고 조심, 항상 조심. 무엇을 하고? 몇 바퀴 돈지는 몰라도 0도 자리다, 그지? 이렇게 쓰는 게 핵심이다, 그죠? 그러면 일단 계산해주면 돼. 이제 5세타 빼기 세타 하면 4세타는 360도 곱하기 n, 0도 안 써도 되지? 따라서 세타는 얼마? 4분의니까 90도 곱하기 n이네. 이게 원하는 세타 각의 크기인데 세타는 어디? 0도부터 360도 사이래. n은 무슨 수? 정수. 0 넣으면 n 대신 0 넣으면 0이잖아. 근데 0도보다 크다 했으니까 될 수가 없고, n 대신 1 넣으면 1 넣으면 얼마? 여기다 1 넣으면 90도 곱하기 1이니까 90도. 이 안에 들어가네. 가능하고, n 대신 2를 넣으면 180도도 들어가 있고, n 대신 3을 넣으면 3, 9, 270도도 들어가 있고, 4 넣으면 360도는 안 들어가 있지. 요 범위 안에 빠졌지 지금. 그래서 답은 몇 개? 3개. 몇 도, 몇 도, 몇 도? 이게 90도, 180도, 270도 답 몇 개? 이렇게 3개 구할 수 있다. 요까지가 지금 일반각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데, 다음 판에는 호도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혹시 하다가 좀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따로 한번 질문하시고. 아이고 힘드네.